이곳은 춘천에 하나뿐이 없는 별 관측소고요. 춘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말이나 평일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그런 우주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또 관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2층은 이제 강의실인데 아직 문은 안 열었고 3층으로 올라가면 관측소가 있습니다. 힘들어. 자, 오늘은 강원 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원 별관측소 소장님을 모시고 별일주 촬영과 은하수 촬영에 초점 맞추는 법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별관측소에서 근무하는 김호섭이라고 합니다. 별쟁이에요. 좀 전까지도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 이걸 좀 생뚱맞게 찍고 있는데 일단 이제 봄 시즌이 오면서 별일주라든지 은하수 촬영을 이제 촬영할 기회가 금음 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두운 데서 빨리 초점을 잡는 법, 빨리 잡는 법은 좀 그렇고 초점을 정확하게 쉽게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총 3대를 두긴 했는데 DSLR하고 그 다음에 미러리스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촬영하는 자세라든지 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호섭 소장님의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앞부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하는 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요즘 어떻게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겨울철에는 보통 이제 일주 사진을 많이 찍다가 3월 이후에 4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밤 12시 이후에 떠오르는 은하수를 많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촬영이 어렵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대부분 초점을 못 맞추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요거는 연습을 좀 저랑 같이 해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주 사소한 실수가 밤새도록 찍은 작품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같이 초점을 어떻게 하면 간단히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는지 실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대하고 뭐 좀 기본적인 세팅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별사진 찍으러 갈 땐 이게 결과물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찍혀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정적이려면 카메라도 좋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카메라 받쳐준 이 삼각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튼튼하게 받쳐줘야 이게 바람이라든가 기타 진동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삼각대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튼튼한 삼각대 위에 올리면 되는데 여기 3대의 카메라 세팅 해놨습니다. 다 보면 이 삼각대의 굵기가 제법 굵다 싶은 느낌이 들죠. 이것도 그렇고 저기 다 카본 삼각대, 가볍지만 아주 튼튼한 삼각대. 이 사용하는 분들이 이 삼각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그런 삼각대들이고요. 자, 여기에 카메라 한 대 얹어놨습니다. 실제로. 자, 보시면 저쪽에 미러리스, 여기 DSLR고 이것도 DSLR인데 이 카메라는 캐논 6D 마크 2입니다. 이걸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플립형 회전형 LCD가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면 촬영이가 좋아요. 이걸 꺾을 수가 있으니까. 본 촬영은 이걸로 할 게 아니고요. 본 촬영은 이제 이 카메라를 하게 되면 이거는 캐논 5D 마크 4입니다. 5D 마크 4인데 같은 24mm 앵글로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화면이 아래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잠시 내려놓고 6D 마크 2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네.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본인한테 예. 와 있어야 또 그렇죠. 하늘 위로 항상 올리기가. 생각하실 때 이 홈이 왜 있을까? 높은 앵글 찍을 때는 이렇게 꺾일 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돌려야 되는데 만일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안 꺾이죠? 더 이상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앵글 찍을 땐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홈이 내 쪽으로 오게 해서 이 정도 하이 앵글을 찍을 수 있게 세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찍고자 하는 오리온 자리 근처도 지금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앵글이 더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자,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다시. 그럼 아까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정했던 값인데요. 자, 별을 찍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하늘의 빛을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역시 선택하는 렌즈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 렌즈의 성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렌즈의 밝기입니다. f2.8로 되어 있죠. 아무리 요즘은 뭐 카메라 많이 좋아서 f4 렌즈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는 f2.8. 물론 그보다 더 밝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2.8 정도의 렌즈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자, 관측소 이곳에 와 있는데 이제 지붕을 열고 밤하늘을 보면서 실제 별자리를 보고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별자리도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북천일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북동 방향이나 은하수대, 뭐 동남 방향, 뭐 이쪽에 대한 이제 계절에 따른 별자리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오늘 상을 맞추는 거는 오리온 자리 쪽에. 오리온 자리. 예. 그러면 약간 지금 남쪽. 남쪽이죠. 지금 오리온이 동에서 서로 그 남쪽 좌우선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높은 고도에 이 시간에 이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를 아까보다 많이 높였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였는데 오리온 자리가 어디쯤 있냐면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있어요. 일단 대충 찍어봤는데 앵글 안에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별자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이제 스마트폰 앱을, 다양한 앱을 활용을 해서 별자리 찾는 법을 익히는 게 좋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텔라리움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별자리 앱이 있긴 하지만 안드로이드나 애플이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무료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앱이 스텔라리움입니다. 검색을 해서 무료니까 설치하신 다음에 실제 밤하늘과 대지해 보면 오늘 밤 내가 찍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라이브로 별자리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카메라를 앵글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별자리 잘 아니까 일단 이 오리온 자리 쪽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자, 방향은 잡았는데 과연 초점 어떻게 맞추는가 바로 설명하도록 하죠. 잠깐만. 얘가 너무 눈부시는 것 같아서. 눈이 이게 찍으면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니요, 뭐 그냥 설명만 하셔도 돼요. 아니, 그 설명할 때 초점 맞은 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얘가 크로즈업해서 갈 거니까. 잠깐만. 여기 시리우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북천일주를 많이 찍으니까 이제 북쪽의 어떤 그런 별자리 북극성 맞추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별일주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는 게 낫죠. 지금은 이제 밝은 별을 가지고선 지금 잡는 거니까. 북성 위치. 그렇죠. 북성 위치. 네.
그러니까 지금 그치. 이제 여기에서는 공간상 오리온 자리로다가 별상을 맞추는 법을 알려주는 거지만 실제 이제 많이 찍는 각도가 북쪽이죠. 북쪽 방향이고 또 은하수 각도인 동남 방향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했을 때 그 화각에서 이제 제일 밝은 별을 찾아서 상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선 북극성을 찾으려면 북쪽 일주를 촬영하기 위해서 북극성을 찾으려면 역시 카메라 앱을 켜고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북두칠성이 어디 있는지 카시오페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북극성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으면 금방 북극성을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선호되는 북쪽 일주가 카시오페아와 북두칠성이 동시에 나오는 앵글이거든요. 그게 이제 3월 달이면 딱 좋죠. 요즘. 그렇죠. 지금도 예. 오른쪽으로는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죠. 큰 곰자리가 지금 카시오페아가 내려가고 약간 이제 있고, 내려가고 있고. 북쪽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월 정도, 3월 한 초중순까지가 1년 중 북쪽 일주 사진을 가장 이쁘게 찍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반대가 된다면 이제 10월쯤이 되겠죠. 10월쯤 되면 북두 추세에 내려가고 그때 카시오페아가 떠오르기 때문에 네. 비슷한 밸런스를 가진 일주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북극성을 찾는 건 어렵잖아요. 실제 맨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게 북극성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앱을 대조해서 찾으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촬영하고 있는 2월 말에 2월 하순에 오리온 자리는 정확하게 북극성과 대척점에 있어요. 그 북극성을 보고 바로 뒤로 돌아 하면 남쪽에 있는 게 오리온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카메라 향하고 있는 게 정남쪽을 향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반대 뒤쪽에 북극성이 있는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북극성은 절대 밝은 별이 아니라는 거죠. 앱을 통해서 북극성을 찾았는데 아마 처음에 북극성을 찾으신 분들은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네. 북극성인데 왜 이렇게 밝지가 않지? 예, 그게 정답이에요. 원래 북극성은 밝지 않습니다. 그냥 앱을 믿으시고 카시오페아와 북극성 사이에 있는 별, 그게 북극성이니까 굳게 믿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온 자리를 찍기 위해서 우선 이 남쪽 하늘에 현재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을 찾았더니 마침 오리온 자리 왼쪽 아래에 큰 개자리가 있어요. 오리온 자리 왼쪽 아래 큰 개자리는 어떤 별이 있냐면 지구에서 볼 때 우주 최강의 밝은 별, 바로 시리우스가 있습니다. 아주 맨눈으로 잘 보이는데 너무나 밝아서 저거 인공위성 아닌가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밝은 별이 하나 존재하는데 지금 그것을 카메라 라이브 뷰 기능 활용해서 보면 바로 여기 등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밝죠. 네, 그 위쪽 예, 가운데 있는 요 별. 아, 잠깐만요. 예. 네네네. 시리우스입니다. 그게. 네, 시리우스. 예. 오른쪽에 이제 오리온 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맞추기로 하고요. 지금은 초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밝은 별을 찾는 게 급선무예요. 네. 근데 시리우스랑 마침 굉장히 밝은 1등성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거죠. 여기서 라이브 뷰를 켜고 돋보기를 눌러서 확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확대. 이렇게 세트 해놓고 하나, 둘. 10배. 네, 10배. 확대. 그러면 시리우스가 가장 크게 확대가 되는데 그때 초점 노브를 매뉴얼에 놓고 매뉴얼. 네, 렌즈를 AF 놓으면 절대 안 되세요. 반드시 밤사진에서 예, 꼭 매뉴얼 놓고 반셔틀 누르면 여기서 이 가운데 시리우스가 나오니까 진짜 초점링을 손으로 돌리는 거죠. 자, 돌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초점이 변하지 않습니까? 돌리면 변하죠. 네. 가장 작게 만들어지는 것이 초점이에요. 자, 가장 작게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이렇게 초점을 잡는 건데, 자, 이렇게 초점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쉽네 하시겠지만, 이걸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유지.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연 테이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일반 투명 예, 테이프나 뭐 아니면 어떤 이제 것도- 밴드라든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방법 하나 강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또 추운 때 아니면 장마 때 열선 붙이다가 또 막 그렇습니다. 돌고. 그래서 렌즈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다 붙여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붙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붙여놔도 진짜 아주 미약한 힘에는 이제 초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앵글을 내 마음의 앵글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23mm를 제가 정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뭐 16mm라든가 14mm 쓰실 분들은 미리 화각을 정해놓고 붙이셔야지 돌려놓고 돌리면 안 되니까 네. 미리 화각을 꼭 정해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시리우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에서 대충 오리온 자리로 한번 가봅니다. 대충. 자, 오리온 자리 쪽으로 가봤어요. 이게 일단 천문대에서 찍는 거다 보니 화면이 이쁘지 않아도 예. 이해해 주시고. 자, 이게 24일이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일주는 그 두 번째 단계고요. 첫 번째, 오리온 자리가 제대로 나오기는 하는지 네. 한번 실전을 통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한 23mm면, 한 15초? 15초까지는 괜찮습니다. 맥시멈 20초까지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15초 정도면 되는데, 별자리만 찍겠다 그러면 5초만 찍어도 잘 나옵니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브 뷰를 켜고 10배 확대를 네. 한 상태에서 예. 촬영을 하는 법을 지금 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IS가 지금 이제 800 이 정도 주변이 빛이 많이 예. 그래서, 조명을 켜놨더니 예. 자, 여기서 자, 촬영에서는 반드시 외부 리모컨이 필요하고요. 유선 릴리즈. 리모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찍으면 되죠. 자, 결과만 보시면 네. 보이십니까? 자, 오리온 자리 보이세요? 오, 예,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예, 잘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오리온 자리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하단부에 오리온 대성운 지역이 오리온 대성운 지역도 여기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렌즈가 네. 좀 칼핀 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렌즈 약간 상태가 틀어진 상태 렌즈라 그러면 좀 핀이 잘 그렇죠. 안 맞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렌즈 상태가 물론 다 좋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샘플을 한번 찍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샘플. 이게 내가 찍고자 하는 결과물이 아니고 샘플이에요.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3.2초밖에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8초 한번 찍어볼게요. 꼭 릴리즈를 네. 써야 흔들림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자, 8초 정도가 되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조명 켜놔서 그런데 보시면 오리온 자리가 더 선명하게 잘 나왔죠. 보이십니까? 예. 지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잘 보여요. 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별자리 찍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별이 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출을 주면 별자리는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쉬운 북두칠성이라든가 카시오페아는 누구나 손쉽게 찍을 수 있죠. 렌즈의 화각에 따라서 노출 시간만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죠. 24mm 경우 15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20초까지 욕심내셔도 되는데 크게 1대1로 이제 원본 확대라면 조금 별이 늘어날 수도 있다. 15초까지는 괜찮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감도는 어떻게 맞추나요? 여기 감도 현재 800에 맞춰놨습니다. 800. 요게 아주 꼼꼼한 곳이면 1600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금음대. 예, 금음대. 그리고 내가 찍고자 하는 장소도 중요하죠. 주변에 그렇죠. 다른 잡광이 없거나 진짜 깜깜하다 그러면 올려도 되지만 주변에 광해가 조금 있다거나 또는 반달. 예, 그리고 반달이라든가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낮출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성을 찍을 땐 400에서 1600 사이를 많이 찍게 돼요. 네. 많이 찍게. 이건 이제 은하수가 아닙니다. 별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800 정도 해놓고 자, 이곳에서의 결론은 800에 15초 이 정도를 놓고 찍으면 됩니다. 네. 자, 네, 일주 시간이라고 사진이라고 하면 보통 1시간에서 최소한 뭐 3시간 정도 촬영을 해야 그 결과물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몇백째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 보통 이런 릴리즈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진당 사진 사이에 인터벌을 몇 초를 줄 것인가 이걸 설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자, 보시면 카메라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한 장씩 찍을래? 여러 장을 찍을래? 드라이브 모드 있죠? 네. 연속 촬영 모드에 놓고 가장 쉬운 겁니다. 자, 요 릴리즈에 리모컨을 스위치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홀더로 이게 락을 끝이에요. 걸고, 예. 네.
홀드를 놓으면 돼요. 아무것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5초 뒤에 얘가 자동으로. 지금 이제 매뉴얼 모드인 상태에서 벌브가 아니라. 바로 찍죠. 그렇죠. 자, 셔터가 닫히자마자 1초 뒤에 다시 열립니다. 바로 그 1초라는 인터벌이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여기서 프로그램을 1초 인터벌로 하라고 강제로 명령 내릴 수 있지만 그랬을 필요가 없고 연사로 찍으면 그게 자동으로 1초 간격 찍힌다. 그래야 나중에 1초 사진을 합성했을 때 이쁘게 끊어짐이 없이 이쁘게 이어진 결과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두시면 되는데 몇 장 찍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시간. 첫 셔터 열린 시간이 몇 시 몇 분이구나. 그걸 기억하셨다가 나 2시간 찍겠다. 그럼 2시간 동안 지켜보고 내리면 되죠. 그 결과물이 굳이 뭐 300 몇십 몇 장 이렇게 떨어져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그것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시간 동안 찍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는 조금 틀린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인터벌로 1초를 두고. 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배터리 떨어지면 그냥 끝납니다. 아, 그렇죠. 예. 이 근데 방식은 이거는 전원이 꺼져도 이 방식은 배터리가 아무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접종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뭐 네. 장단점이 있죠. 설정을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별일주를 촬영할 일주를 때 상을 이렇게 맞추는 예.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빠르게 네. 잡는 방법. 10배, 그러니까 10배 줌으로 당겨서 자, 라이브 보이는 상태에서. 순서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향하는 게 아니고요. 밝은 별을 찾아서 초점 맞추는 게 먼저라는 거.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찾았는데 거기에 아주 밝은 별이 없으면 초점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주변에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보고 그 주변에서 가장 밝은 별을 먼저 찾아서 초점부터 맞추고 앵글 맞추는 것이 두 번째. 순서로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샘플이니까 네. 끌 때는 그냥 스위치 내리면 되겠죠? 스위치 내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를 할 때 그 테스트 샷을 찍은 앞부분은 꼭 삭제를 별일주 예. 할 때 삭제. 그걸 또 이제 까먹고선 같이 돌리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그러면은 되지. 점으로 앞에 이렇게 한두 개가 찍혀서 이미지가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찾으세요? 내 리모컨이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일단 끊고. 자, 하나, 둘. 예, 됐어요. 자,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인터벌 스위치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죠. 스위치만 하나 있는데, 일반 누르는 스위치와 홀드, 요 기능만 있습니다. 밤에 별사진 찍을 땐 요 가장 간단한, 별일주 촬영용으로는 아주 최적이에요. 예, 요게 있습니다. 요게 한 번도 난 적 없이, 네. 지금까지 아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걱정 없고요. 이런 걸 사용하셔도 별 찍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은하수. 예, 은하수 이 별일주에서는 지금 그 방법 말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핀을 맞추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렌즈 이 부분을 그냥 바로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조명을 자 지금 요렇게 했을 때 네, 핀이 지금 요 앞부분에 지금 가 있죠. 그 무한대 표시의 앞부분,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네. 이제 끝부분인데 이게 이제 상이 차이가 좀 렌즈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 반 정도에다가 맞추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이 렌즈 경우는 그렇죠. 이 렌즈의 경우는 자, 이 지금 렌즈 약간 끝까지 한번 앞부분에 가보겠습니다. 끝을 가면 이만큼 더 가요. 그렇죠. 요만큼의 이만큼입니다. 유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만큼, 요거만 네. 기억하고 있으면, 예, 요렇게 이물을 맞추셔도 예, 돼요. 렌즈의 아주 특성상 정확한 칼피는 아니어도 예. 이 정도 웬만하면 예, 빠르게 진짜 빠르게 네. 내가 급하게 진짜 시간 없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를 안 주고 할 때는 그 방법이 이제 우선인 거고. 다만 렌즈마다 약간 그 예, 포인트가 그렇죠.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그 렌즈는 그게 적당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 또 촬영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렌즈로 상을 맞춰서 또 기딱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로 네. 하겠습니다.